노년을 지혜롭게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좋은 마음으로 칭찬했는데 상대방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느낀 경험 말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말을 건넸는데 오히려 거리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뭘 잘못 말한 걸까 혼자 되짚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어색함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칭찬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인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과한 칭찬이나 가벼운 칭찬은 오히려 빈말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이미 인생을 충분히 살아오신 분이기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금방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칭찬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을 여는 말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공감의 언어입니다.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칭찬하는 법은 배워왔지만 공감하는 법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잘했어. 훌륭해. 이런 말은 익숙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었겠네요. 같은 말은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칭찬은 상대를 위로 올려놓는 말이지만 공감은 상대와 나란히 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과한 칭찬 대신 쓸 수 있는 진심형 표현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가볍게 해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을 알아두시면 자녀와의 대화든 오랜 친구와의 수다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오늘 한번 내가 평소에 쓰던 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칭찬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공감의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손주들 먹이려고 정성껏 김밥을 싸오셨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입도 대지 않고 편의점 도시락만 먹는 걸 보고 몹시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밥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요즘 애들 입맛이 그런 거예요. 할머니 솜씨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이긴 한데 위로받은 할머니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부터 그거 싸느라 마음 쓰셨을 텐데 속상하셨겠어요. 그 순간 할머니 눈가가 붉어지면서 그제야 그래요. 새벽 4시부터 준비했거든요라며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 두 말의 차이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말은 결과를 평가하려 했습니다. 김밥이 맛있다. 손주들 입맛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은 그냥 할머니가 드린 마음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결과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과정에서 쏟은 정성과 마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과보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말에 더 깊이 위로받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로저스는 수십 년간의 상담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은
자신의 감정과 노력이 평가 없이 인정받을 때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잘했다, 훌륭하다는 말도 좋지만 그보다 당신이 거기에 마음을 썼다는 걸 알아요라는 인정이 더 깊은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를 칭찬하는 말은 기준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판단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어도 마음 한쪽에선 이번엔 잘했지만 다음엔 이라는 불안이 생깁니다. 반면 마음을 알아주는 말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거기에 쏟은 진심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깊이 위로받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런 말들을 조금씩 사용해 보십시오. 마음 쓰신 게 느껴집니다.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거 하느라 마음고생 좀 하셨겠네요. 이 말들은 상대방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봅니다. 성공 여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담은 진심을 봅니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평가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칭찬보다 힘이 되는 말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아파트 노인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자식 걱정을 하소연하셨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니 부모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이 최고지.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소연하신 분은 오히려 더 움츠러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나이면 마지막으로 자기 꿈 한번 펼쳐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네요. 부모님 걱정이 크시겠지만요. 그러자 그 어르신이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며 그래요. 사실 그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닌데 하시며 속내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아들 판단을 대신해 주려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해주고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분은 아들 판단은 접어두고 아들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는 할 수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그 차이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앨런 백이 개발한 인지치료 이론에는 공감적 이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백은 수천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설득당할 때보다 그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받을 때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보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알겠어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생각의 옳고 그름부터 판단하려 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인생 경험이 쌓여서 무엇이 옳은지 빠르게 판단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판단받으러 대화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판단은 대화를 끝내지만 이해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런 말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었겠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 말들은 판단을 보류합니다. 옳고 그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만 해도 관계는 충분히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세계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둘러보겠습니다. 어쩔 때는 100마디 칭찬의 말보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몇 달 전 건강검진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 분이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러자 상대분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나도 작년에 그랬는데 나는 강남의 큰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나았어요. 거기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참 친절하더라고요. 좋은 정보긴 했지만 하소연하신 분은 네라고만 하시고 대화를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른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 분이 역시 무릎 이야기를 꺼내시자 상대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릎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혹시 특별히 무리하신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그러자 그분이 한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다는 것, 손주 봐주느라 쪼그려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한 것, 병원은 가고 싶은데 자식들한테 말하기가 미안하다는 것까지. 대화는 한참 이어졌고 두 분은 서로 공감하며 웃기도 하셨습니다. 이 두 대화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분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기 경험과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분은 해결책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대화는 끊어졌고 두 번째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에서 적극적 경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와 리처드 팔슨이 제시한 이 이론은 듣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질문할 때 말하는 사람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화 중 조언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의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개방형 질문을 많이 던질수록 상대방은 더 큰 위로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봐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가 훨씬 더 강력한 위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인생 경험이 많아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답을 빨리 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조언은 대화를 끝내지만 질문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말을 멈추고 듣기 시작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꺼냅니다. 철학자 시몬느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상대방 이야기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더 듣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입니다. 조언을 주는 것은 내 경험을 나누는 것이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런 말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얘기도 좀 해보세요. 그때 떠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말들은 대화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문을 열어줍니다. 조언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충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말을 멈추고 듣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공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가 아닌 마음을 알아주는 말,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는 할 수 있다는 말, 그리고 질문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더 끌어내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편안함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때로는 웃자고 가볍게 던진 말들이 어떻게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었던 말, 심지어 위로하려던 말조차도 상대방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알아두시면 무심코 내뱉었다가 후회하는 일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농담으로라도 가볍게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한마디로 단정 짓지 마세요. 작년 가을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늘 차분하신 분인데 그날따라 화투놀이 중에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같이 하는 할머님께서 자꾸 패를 2장씩 열어보는 통에 살짝 짜증이 나셨나 봅니다. 이 정도는 다들 그러려니 하자며 웃으며 말리는 중에 옆에 계시던 분도 함께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화가 좀 많으시잖아요. 원래 그랬는데요, 뭘. 농담조로 던진 말이었지만 그 할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침 아드님한테 섭섭한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평소엔 잘 참는 성격이신데 그날따라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래라는 말 한마디에 그분의 그날 상황과 마음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자주 사용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그게 당신 스타일이잖아.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악의 없이 심지어 상대를 잘 알고 있다는 친근함의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한 사람을 단 한 문장으로 묶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오늘 감정, 오늘 상황, 오늘 노력을 전부 지우고 넌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고정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사회심리학자 리 로스가 제시한 이 개념은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볼 때 상황보다는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화를 내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저 사람은 원래 성질이 급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고정 귀인을 자주 받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관계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원래 그래로 치부될 거야 라는 체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는 다르고 기분 좋을 때의 나와 힘들 때의 나는 다릅니다. 하지만 원래 그래라는 말은 그 모든 변화를 무시합니다. 한번 보인 모습이 그 사람 전체인 것처럼 한때의 반응이 평생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처럼 단정 짓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고정된 캐릭터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변화하거나 달라질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대상으로 만든다. 누군가 나를 원래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고정된 사물처럼 느껴집니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변화할 수 없고 오늘 느끼는 특별한 감정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런 말을 조심하십시오. 원래 그래, 항상 그래,
당신 스타일이잖아. 이 말들은 상대방을 한 문장으로 축소시킵니다. 대신 오늘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물어보십시오.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평소와 달라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한 사람을 고정된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그 변화를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관심입니다. 두 번째, 위로를 가장해 상대의 아픔을 축소시키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지난달 동네 슈퍼 앞에서 만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최근 배우자를 여의셨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남은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분이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남들보단 괜찮은 편이지.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좋은 의도였습니다. 더 힘든 사람도 있으니 조금은 위안을 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그렇긴 하네요 라고만 하시고 대화를 끝내셨습니다. 위로받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슬픔조차 마음껏 표현하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도 남들보단 괜찮은 편이지.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이만한 것도 어디야. 모두 상대를 위로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더 힘든 사람과 비교하면서 지금 상황이 그나마 낫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내 슬픔은 슬퍼할 만큼 크지 않아. 내 힘듦은 힘들어할 자격이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마샤 리네안이 제시한 이 개념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비교나 평가를 통해 축소시키거나 부정하는 언어 패턴을 말합니다. 리네안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무효화를 자주 경험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감정 표현 자체를 억압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 슬픔은 슬퍼할 자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위로는 감정을 인정해 줄 때 완성되지만 비교는 감정을 부정하면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사실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우리도 불편해집니다. 그 슬픔이나 고통을 함께 느끼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 감정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불편함을 덜어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감정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침묵의 요구입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비교는 폭력이다.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이 다른 사람보다 작다고 해서 그 슬픔이 덜 아픈 것은 아닙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에게 다리가 부러진 사람보다는 낫잖아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감정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고통은 그 사람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런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남들보단 나아.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이만한 것도 어디야. 이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고 그냥 곁에 서십시오. 감정은 비교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상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세요. 몇 주 전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최근 남편과 크게 다투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참는 것도 지쳐서 한번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자식들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속내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이런 건 다 한때예요. 위로하려던 말이었지만 그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니 그렇긴 하네요 라고만 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마치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는 자책감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들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그런 건 다 한때야. 지금만 참으면 돼. 모두 희망을 주려는 말들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나아질 거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미래로 밀어냅니다. 지금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니까 참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시간적 회피라고 부릅니다. 수용 전념 치료를 개발한 스티븐 헤이스는 사람들이 현재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도피하는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은 당장의 고통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피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오히려 치유를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진짜 위로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자기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혼자 참아야 한다는 부담만 안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나아집니다. 슬픔도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뎌집니다. 하지만 지금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공감입니다.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보다 지금 정말 힘드시겠어요가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미래를 말하는 순간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은 사라져버립니다. 상대방은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것이 미안해지고 혼자 사귀어야 한다는 외로움만 남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존재한다. 현재의 절망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로 도피하는 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니다. 누군가 지금 힘들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누군가 함께 느껴주길 바랄 뿐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 말을 듣고 싶은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을 때 시간 지나면 낫는다는 말은 상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런 말을 조심하십시오.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그런 건 다 한때야. 지금만 참으면 돼. 이 말들은 지금의 감정을 미래로 밀어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인정해 주십시오. 지금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 상황이었다면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말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고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고 위로도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총 6가지 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표현해도 되는 3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결과보다 마음을 알아주는 말, 마음 쓰신 게 느껴집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는 할 수 있다는 말, 그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질문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더 끌어내는 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3가지는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곁에 서는 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되는 3가지 말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한 문장으로 묶어버리는 말,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위로처럼 들리지만 비교로 감정을 축소시키는 말, 그래도 남들보단 괜찮은 편이지. 그리고 지금의 힘듦을 미래로 밀어내는 말,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이 세 가지는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정리하고 비교하고 단정 짓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6가지 말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좋은 말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의 세계를 인정해 줍니다. 당신 마음 느껴집니다.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네요. 더 이야기해 보세요. 이 말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나쁜 말들은 정리하고 비교하고 단정 짓습니다. 넌 원래 그래.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 말들은 상대방의 현재를 부정하고 틀 속에 가둡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십시오. 입 밖으로 나가려는 말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돌려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인가? 비교하는 말인가? 단정 짓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곁에 서는 말인가? 3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3초가 관계를 바꿉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써온 말을 갑자기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에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집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해했던 마음이 풀리고 다쳤던 마음이 열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인생을 살아왔고 충분히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칭찬보다 공감이 더 큰 힘을 가진 이유는 공감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공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평가 대신 인정을, 비교 대신 공감을, 단정 대신 질문을 건네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칭찬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그 한마디를 오늘부터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